자,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2분의 파이이고 선분 AB가 A이다.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 한번 풀어보자고. 문제에다 적용시켜보기. 꼭지점 A에서 빗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각 B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먼저 직각삼각형 그려보게. 하나 그려보게. 자, 이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자, 직각.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 B를 우리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럼 이 각은 각 ABH는 어떻게 보면 각 CAH하고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선분 CH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안 적어도 되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에서 공식이 있었어. A, B, C 해가지고 수선의 발 H 그리고 얘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공식 중에 뭐 B의 제곱은 CH 곱하기 CA와 같고 C의 제곱은 BH 곱하기 BC하고 같고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하고 서로 같다. 이런 공식들도 기억해놨다가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해. 자, 어쨌든 여기서 선분 CH의 길이를 알아야 세타 제곱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뭐 해보기? 세타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요 길이를 선분 AB를 이미 A라고 문제에서 잡아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선분 BH의 길이를 적어보면 선분 BH는 삼각형 ABH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이용해서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 그 다음에 선분 BC 하기 전에 자, 선분 AH 이 길이. 자, 요 길입니다. 자, 선분 AH 이 길이. 자, 요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쓸 수 있고, 선분 CH의 길이는 삼각형 ACH에서 세타를 기준각으로 하면 선분 CH를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요 자리가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고, 자, 선분 CH의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입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A 곱하기 시컨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선분 CH는 어디 길이에서 전체 길이 선분 BC에서 선분 BH의 길이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A 곱하기 시컨트 세타에서 누구만큼?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길이만큼 빼고, 그러면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함수의 역수라고 했어. 적으면 되지. 응, 보고 따라서 적으면 돼. 그러면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함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정리하면 A 곱하기 자, 통분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A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결국은 누구로 바뀌게 된다? 밑에 분모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A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자,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뭘로 들어가고 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의 극한값. 얘가 세타의 제곱분의 선분 CH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뀌네.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제곱분의 A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나,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하나, 그리고 A.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1로 수렴한다. 얘도 1로 수렴하고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도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의 극한값은 누구하고 같다? A하고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그림에 맞춰가지고 2번 문제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세제곱분의 자, 선분 AC 마이너스 선분 AH인데 얘는 선분 AC의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선분 AH는 A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정리시키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의 세제곱분의 A 사인 세타로 묶어줘. 그러면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최대한 이용할 거야. 최대한 이용할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나 만들고 세제곱이잖아. 세타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A분의 사인 세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앞으로 빼고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0으로 가도 코사인 0의 값으로 가까워지고 코사인 0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 남는 게 세타의 제곱 남고 누가 남게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두 가지로 그때 기억하라고 했던 것 중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누구랑 똑같다?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과 서로 같기 때문에 자 정리시키면 한 번만 더 적어볼까? 정리하는 거 세타가 0으로 갈 때 A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바뀌게 돼? 2분의 세타의 제곱 그리고 분의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얼마만 더? 4만큼만 그러면 A 그리고 1 그리고 1 그 다음에 4분의 2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의 2의 값과 서로 같게 되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임을 판정할 때 필요 충분 조건. 이거 연속의 조건이죠. 연속의 조건은 그거네. 첫 번째는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된다. x는 a에서 함수 fx가 정의돼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할 것. 그러면 일단 또 하나 나오겠네. 조건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조건이 뭐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의 극한값과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의 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적어본 거고, 그랬을 때 1번과 2번 조건이 서로 일치할 것. 즉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과 x가 a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뭐 1번이 조건이 없던가 2번이 안 만들어지던가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만 불연속인 상태,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안 되고, 또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도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달라도 불연속이고. 자, 3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의 정의.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의 정의 첫 번째 정리해보면 열린 구간 A, B에서 즉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다. 열린 구간 X가 A하고 B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개구간입니다. 즉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다 했을 때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X가 A로 갈 때 fx의 우극한 이 자리겠지? 이 자리. 자, 얘가 fa의 값하고 서로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x가 a로 갈 때, x가 b로 갈 때, b로 갈 때 요 자리이기 때문에 b의 좌극한의 극한값이 fb의 값, x가 b일 때 함수값하고 서로 같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때 함수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자, 그 다음에 연소함수의 성질입니다. 이미 수투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자, 첫 번째 연소함수의 성질. 두 함수 fx에서 fx, gx에서 자, 얘네 둘이 다 x는 a에서 모두 연속이고, 그러면 다음 에서의 성질들이 성립한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첫 번째 kb 했을 때 fx는 k배 fx k 곱하기 fx 단 요때 k는 상수, 얘도 연속이란 얘기고, 두 번째 fx랑 gx랑 더하고 빼고 해도 얘네들도 연속이란 얘기고,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곱하기 gx도 서로 연속이고, 네 번째 gx분의 fx도 연속이다. 단 gx는 0이 아니다. 자, x는 a에서 fx하고 gx가 연속이면 fx의 상수배 해도 연속이란 얘기고, 이 함수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해도 연속이고, 두 함수끼리 곱도 연속이고, 분모 gx가 0이 아니면 gx분의 fx 몫에 대한 함수도 연속이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5번 문제는 연속함수 성질 그 다음 건데, 얘는 합성함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fx가 x는 b에서 연속이야. fx가 x는 ga. 잠깐만요. 적어버렸어? 다음 걸려가 없네. x는 b에서 연속이고, 먼저 이게 먼저 나와줘야 합성함수의 연속을 설명을 하는데,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 무슨 말이냐면 fx가 x는 b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fx가 x는 b에서 극한값도 존재하고 x는 b에서의 함수값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gx라는 함수가 fx의 함수에 합성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게,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gx는 극한값이 뭘로 가는 거야? b로. 그 말은 ga의 값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x가 a에서 gx의 함수값도 b가 되는 거지. 자, b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가로 gx 함수 f와 g 합성했을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x가 누구로 갈 때하고 똑같다는 f가로 g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의 극한값과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b이기 때문에 결국은 x가 a로 갈 때 f하고 g 함수 이 합성했을 때의 극한값은 g, b의 값하고 서로 같더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gx가 함수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fx가 x는 a에서 fx가 x는 ga가 돼야 맞지? 합성이니까 ga에서 연속이면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x가 a에서의 함수값도 정의가 되고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서로 같아. 즉 ga의 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함수 fx가 x가 a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수값을 정의가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f 동그라미 gx라고 하는 이 두 합성함수도 fx와 gx의 합성함수도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다? 연속이다. 자, 뭐냐면 자, x는 a에서 연속이면 연속의 조건이 뭐냐면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 점으로 갈 때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 x값에서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걔네들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x가 a로 갈 때 함수값부터 만들면 f가로 ga의 값이 존재할 건데 ga가 누구냐면 바로 얘야. 이 자리겠지. 그럼 ga의 값을 b라고 하면 fb의 값인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이미 함수 fx에서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a로 갈 때 f가로 gx의 극한값도 누구랑 같아야 된다? fb의 값하고 서로 같았을 때 얘네들이 연속이 된다고 합성함수도. 그러면 얘를 보여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적어보면 자, gx가 그 말은 gx가 x는 a에서 이미 연속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x가 a에서의 함수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그럼 f가로 gx는 누구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냐면 x가 a로 갈 때 먼저는 이 g함수라고 먼저 극한값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f가로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 자, 얘는 함수값이야. 그럼 x가 a일 때 gx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반드시 어디 함수에서 f라는 함수에서는 이미 함수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합성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따라서 x는 이때 조건에서 x는 a에서 f 동그라미 gx는 뭐라고 한다? 연속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되게 이제 말은 어렵게 보이는데 연속의 조건 그대로 가지고 된다고. x는 a에서 이 합성함수가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x는 a에서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하는지도 봐야 되고 x가 a로 갈 때 극한값도 존재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라고. 됐지 성훈아? 자, 6번입니다. 함수의 연속성. 다음 함수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항상 연속이야. 뭐 생각하면 돼?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 전부 다 연속. 자, 분수함수.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대해서 연속이고, 분수함수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분수함수는 유리함수의 형태를 봤을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 즉 g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그럼 이거를 구간으로 굳이 나눈다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0,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뭐가 된다? 연속. 자, 무리함수는 무리식에서부터 출발하지. 무리수랑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근원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 자, 로그 함수니까 누구를 봐야 돼? 진수.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해서. 그래서 0보다는 크다.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범위를 끊지 않는 이상은 실수 전체에 대해 상상 연속이잖아. 삼각함수는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니까 어디를 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점근선에 대해서만 연속이 아니지. 단 n은 정수. 자, 가우스 함수는 끊어지지. 정수 부분과 x가 n이 아닌 단 이 n은 뭐다? 정수. 정수 n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자, 가우스 함수만 보면 이거지. 가우스 함수 대표적으로 보면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지. x가 이렇게 가잖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이 가우스 함수 x는 0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1.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1. 이런 식으로.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3.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정수점에서 항상 뭐가 돼?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수가 아닌 점에서 모두 연속이다 라고. 자, 넘어갑니다. 자, A, B, C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뭐야? 뭐를 한다? 이때 M이 뭐라고 됐어? 얘는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를 Z라고 쓰는데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건 독일어에서 넘어온 거여가지고 이 알파벳 Z자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자, M은 정수야. 그럼 이거 가장 큰 정수니까 이거 실수해서 이거지. 가우스 X는 X를 넘자는 최대의 정수인데 여기를 어디다가 적용시킨 거야? 사인 함수. 사인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어보면 이런 거란 얘기야. 그래서 불연속점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주기 하자?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원래 이 사인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 다음에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자, 그럼 뭐가 들어가? 0보다는 크고 이거지. x의 범위가 자 함수값 y의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정수값이 항상 얼마겠어?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값 얼마가 돼?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얼마? 0이지 0. 0.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0.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는 1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하나 점 찍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도 얼마가 되고 0. 이거야. x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잖아. 그러면 sin x 값 자체가 얼마보다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당연히 sin x에 대한 가우스의 값은 얼마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지. 그럼 정수값을 갖는 자리는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야. 그러니까 sin x는 이때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sin x에 대한 가우스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냥 1인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냥 x가 다시 이제 얼마보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아. 그러면 그때 sin x의 범위가 얼마? 얘도 마찬가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sin x의 가우스 값은 그냥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 거지. 2분의 파일 때는 1.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또 적으면 x가 이제 파이면 얼마겠어? 파이는 sin x의 범위가 그냥 얼마야? sin 파이의 값과 똑같기 때문에 sin x는 그냥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파이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가볼까? 2분의 3파이까지만 해볼까? 끊어서 헷갈리면 2분의 3파이까지 가봐. 그러면 sin x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 그럼 요때 sin x의 가우스 값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마이너스를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2분의 3파이보다는 더 커. 근데 2파이보다는 작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sin x가 이거 다 안 써도 되는데 이제 혹시 저기 헷갈릴까봐 지금 적고 있긴 한데 본인이 이해됐으면 꼭 안 적어도 되니까 또 x의 범위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아. 그럼 자, sin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의 정수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 범위 안에서. 2분의 파일 때 뺐으니까. 근데 sin 2분의 3파일 때 빠졌잖아. 그럼 2분의 3파일 때 x가 2분의 3파일 때 sin 2분의 3파이의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때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3파이에서는 불연속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파이일 때는 sin 파이가 그냥 얼마가 되고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 자체가 어디서 불연속이 된다? 이 점. 성훈아 다 했냐? 2분의 파이하고 얼마에서? 파이에서 뭐가 돼? 이 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따로 빼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따로 빼가지고 그려보면 이거야 이거. 따로 빼서 보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일 때만 1이고 파일 때 0 되면서 여기 하나 2분의 파이 구멍 뚫리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일 때 파일 때부터 시작 파이보다 크고 얼마까지 2분의 파일 때까지 2파일 때까지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불연속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로. 불연속점이 이 점하고 이 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의 정확한 그래프는 이 두 번째는 그래프처럼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프? 위에 거는 사인 함수 그래프 기준으로 한꺼번에 그린 거고 아래쪽은 저 조건에 맞춰서 그냥 아래다 따로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 fx는 자 연속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조건부터 따져갑니다. x가 0일 때 함수값 첫 번째 조건 x는 0에서의 함수값 f0의 값은 얼마다? 3 정의됐고 자 두 번째는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확인합니다. fx 옆 강의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옆 강의실에서 계속 뭐가 기호가 뜨는 것 같은데. 자, 이거 기억해야지. 외우라고 했는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자, 얘는 극한값 얼마와 같다? 얘는 극한값 얼마? 1이야.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도 얼마? 1.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고 ln a하고 나오고. 됐죠? 헷갈리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아, 2번이 아니라 여기 해야 되지. 자, 얘네들이 뭐 해야 돼?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극한값은 이제 얼마가 돼?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결국 누구하고 똑같아? 1번하고 2번의 값이 서로 같아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와 같다? 3. 미정계수 찾는 방법이 이거잖아. 진영아 할 수 있겠어? 따라가겠냐? 진영이 맞지? 이제 들으려고 이제 생각했으면 어쨌든 따라는 가야 돼. 어쨌든 끌고 가야 돼. 한 번은 어떻게든 들어봐야 되니까. 자, 2번입니다. 마찬가지 x는 0에서 첫 번째 x는 0에서의 극한 함수값이 존재해. 그러면 f0은 누구랑 같다? a와 같다. 두 번째는 극한값 확인할 거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 때 fx 그러면 우리 그거 있었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은 얼마와 같다? 1. 그거 갖다 쓸 거야. x분의 sin x.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헷갈리면 x 곱하고 또 마찬가지 여기도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를 만들면 여기도 x 곱해주고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1로 얘도 1로 약분 해서 극한값 1. 따라서 x는 0에서 연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1번 조건하고 2번에서 나온 극한값이 서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극한값 1과 같다. 그래서 a는 1.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수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갈게.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는 구간이 정해졌을 때 성훈아 힘들어도 참아야 돼. 해야 돼. 자, 낮은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그 구간 안에서는 반드시 뭘 가지게 된다. 최소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근데 구간이 조금 열리고 닫히고 있다고 해서 최대값이었고 최소값이었고 그건 아니고 그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없을 수도 있고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이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 양 구간에 대해서 항상 닫혀 있으면 성립한다. 연속이고. 자, 적어봅니다. 함수 fx가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렇다면 fx는 이 구간 안에서 반드시 뭘 갖게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자, 최대값과 다시 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하려면 이 닫힌 구간 안에서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면 다 존재한다. 자, 이렇게 뭐가 있어?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이 열린 구간이 다 열려 있다고 하니까 열려 있어서 이 경우는 둘 다 없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양 구간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구간이 있지만 뭐는 존재할 수 있어. 최소값 하나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갖기 위해서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 닫혀있는 구간이어야 돼. 양 끝에 구간이 다 닫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됐을 때 연속이라는 게 두 개 다 붙어있어. 자, 그 다음에 사익값 정리입니다. 사익값 정리는 뭘 가지고 푸는 문제야? 교점을 찾아낼 때 또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라도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보일 때 사용하는 게 사익값 정리. 왜 그래 정훈아 오늘? 응? 왜 그래? 응? 뭔 일 있어? 성훈아 뭔 일 있어? 응. 없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집중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되지? 안 주셔도 돼요. 다 나갔어. 예, 다 저하고 없어. 괜찮아요. 자, B입니다. 자, 얘가 Y는 K라고 잡았어. 자, 닫힌 구간 AB에서에서 연속이고 함수 X가 A일 때 함수값과 X가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요 fx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대. 그 정리가 바로 사익값 정리.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자, fa와 fb의 값이 서로 다를 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대하여 자 FC는 K 즉 x가 c일 때 이렇게 함수값 fc가 누구와 같은 k하고 같은 x값 c가 적어도 하나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자, F 조건 이겁니다. FA하고 FCB가 함수값이 반드시 달라야 돼. 같으면 안 돼. 같으면 다른 정리야 해. 같으면 무슨 정리야? 성훈이. FA와 FP가 같은 면도 있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야. y는 fx와 y는 k라는 직선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얘네들의 만나는 점,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주는 조건이 바로 사익값 정리. 근데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주는 게 이 사익값 정리의 따름 정리야. 얘를 좀 더 변형시켜서 나온 게 자, 이 11번이 그겁니다. 사익값 정리를 활용하면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사용할 수 있다. 사익값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를 뭐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적으면 시작은 똑같습니다. 함수 fx가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은 똑같아. 이건 연속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AB에서 연속이고 자,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반드시 FA와 FB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됐을 때야. 이면 방정식 fx는 0. 자, 열린 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즉, 뭘 확인하는 거야?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자,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달라. X가 A일 때 점이 여기 있고 X가 B일 때 여기 있어. 이게 X축이야. 그러면 얘가 연속이야. 그럼 여기서 출발할 거야. 그럼 얘가 연속이니까 끊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 이렇게. 그러다가 반드시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을 한 번은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2개 이상이 될지 3개 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FB에서 끝날 거기 B, FB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X축을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2개, 3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그 말은 X축을 적어도 한 번 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뭐이고 연속이고 두 함수값의 양 구간의 양 끝값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아도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지? 같은데도 불구하고 X축을 한번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자, 그래서 12번입니다.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x의 4제곱 주어져 있는 방정식 x에 관한 식을 fx라고 우리가 2개 라고 해놓고 자, f1의 값 찾아보면 자, 0보다 작네. f3의 값입니다. 얘는 0보다 크네. 따라서 F1과 F3의 부호가 서로 반대해서 곱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는 0은 열린 구간 열린 구간 내에서 열린 구간 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2번째입니다. 얘는 이대로 놓고 풀면 우리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 그래서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으로 놓고 자,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fx라고 놨을 때 f0의 값 0보다 작네. 자, f1입니다. 자, 얘는 0보다 크다. 따라서 f0, x가 0일 때 함수값과 x가 1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0보다 작네. 따라서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미분 들어갈 거야. 자, 미분 들어갔으니까 뭐 있어? h가 0으로 갈 때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도 나올 거고 도함수의 정의도 나올 거고 도함수 표현하는 방법도 나올 거고 이제 뭐 할 거어? 도함수 구하는 방법도 나오겠지. 근데 이제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나올까? 삼각함수 배웠지? 삼각함수의 미분 도함수 찾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 나오고
자, 1번입니다. 먼저 거기에 사용되는 미분을 도함수 구하고 미분계수 구할 때 필요한 용어들. 자, 그래프상에서 두 점 P하고 Q가 주어져 있을 때 자, X값이랑 Y값의 우리가 알고 있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X값의 증가량을 X의 증분이라고 하고 Y값의 증가량을 Y의 증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 자, 그래서 써보면 자,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Y는 fx에서 Y는 fx 위에 점 P가 자, Q까지 변할 때 자, X값의 변화량 이거를 X의 증분이라 그래. 그리고 기호로 델타 X라고 읽어. 그럼 여기서 A, FA랑 B, FB이기 때문에 X의 증분은 B-A가 되고 Y값의 증분, Y의 증분은 Y값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델타 Y라고 하고 FB-FA야. 그랬을 때 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나타내는 이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여기서는 미분하는 데서는 뭐라고 말한다?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적어보면 자, 증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야.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읽으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네. B-A가 델타 X여서 책에는 이렇게 바꿔줘. A 플러스 B를 델타 X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는 델타 X분의 자, B를 뭘로?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변하면 H로 바뀌지, 델타 X가.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X값의 증분분의 Y값의 증분이고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도형으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 평균 변화율이 뭘 말한다? 함수 fx에 좀만 하고 쉽게 이 fx 위에 두 점. 자, P, A, FA와 점 Q,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 근데 이 두 점이 점점 가까워져. 어디로? 자, P하고 Q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PQ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 얘는 딱 하나야. 근데 P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Q를 점점 P에 가깝게 보내줘. P에 점점 가깝게. 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깝게 점점 가깝게 점점 가깝게.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간극이 0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어디로 모이겠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결국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던 게 뭐가 되냐면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는데 그 차가 0에 점점 0이 되는 것보다도 0에 점점 가까워진다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고 걔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도함수 미분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다. 0에 가까워질 때. 자, 요거를 2번까지만 하고 쉬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갈 건데 이제 이 델타 X를 뭘로 바꿔준 것과 똑같냐면 일단 여기다 하나만 적어놓으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였잖아.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미분계수는 이 델타 X의 값이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점점 가까워져. 그랬을 때를 지금 미분계수라고 나타낼 건데 이 델타 X를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H로 바꿔줘서 표현을 하면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F'A라고 읽고 이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간격이 크기가 0에 가까워졌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극한의 의미로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거를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걔가 델타 x를 우리가 뭘로 놓은 거야? h로 바꿔서 h가 0으로 갈 때 두 점 사이의 간격, x 값의 증가량, 즉 b-a가 0에 가까워질 때 그 말. 델타 x를 그냥 h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가까워지면 x-a분의 fx-fa다 라고 적어.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아까 쓸 때는 특정한 점 AP, FB하고 A, FA라고 했는데 이 B 하나를 일반화시켜서 X로 바꿔준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 평균 변화율이 B-A분의 FB-FA였던 거에서 이 B의 자리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 점은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는 한 점을 X로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마지막 뭐가 된다?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으면 미분계수가 나타내는 도형에서의 의미는 함수 fx의 위에 점 P가 Q가 주어졌을 때 한 점이 점점 A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A, FA에서의 뭐가 된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자, 이게 미분계수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다.